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원더플러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제로입니다. 여러분들은 뮤지컬을 좋아하시나요? 화려한 무대와 아름다운 멜로디, 그리고 배우들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어우러져 탄생하는 환상적인 무대는 한 번 맛보면 쉽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싼 값을 주더라도 뮤지컬 공연을 보러 가는 일명 뮤덕이 생기고 극장에서 뮤지컬 영화를 보는 매니아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그런 뮤지컬 영화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한 영화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펀치 드렁크 무비 명작 톱파보기 시간. 오늘의 영화는 2017년 개봉한 휴잭맨, 잭 에프론 주연의 뮤지컬 영화 위대한 쇼맨입니다. 본격적인 영화 톱파보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기쁜님, 부다님, 토이님,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명작 톱파보기 언쟁이 굉장히 기대되는 부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대한 쇼맨만을 기다려온 토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쁨입니다. 네, 패널분들 소개도 마쳤으니 이제 명작 톱파보기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영화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영화의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나 노래에 대해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해보고 싶은데요. 패널분들은 다들 위대한 쇼맨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저는 최애 영화가 위대한 쇼맨이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가 주려는 메시지랑 음악이랑 어우러질 때 오는 감동이 있잖아요. 저는 네. 그걸 좀 좋아해가지고 뭔가 삶이 팍팍하고 자신이 없을 때 자주 떠올리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일단 저번 녹음 때 제가 비긴 어게인을 녹음을 했는데 네, 그 비긴 어게인을 보고 제가 나 음악 영화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돼서 되게 재밌게 봤고 특히 저는 이 영화를 노들섬에서 처음 봤어요. 그 올해 6월에 노들 컬처 캠핑이라고 해서 뮤지컬 영화를 틀어주는 그런 주간이 있었거든요. 오, 근데 제가 운 좋게 거기 가서 딱 위대한 쇼맨을 봐가지고 그때 약간 행복했던 기억도 상기되고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저는 그냥 음악이 아름다웠던 영화 정도로 남는 것 같고요. 이후에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오. 영화였어서 좀 다른 패널분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고 싶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의견이 갈리는 영화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과연 방송도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쁜님, 영화의 전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19세기 미국 가난한 집안의 양복장의 아들로 태어난 바넘은 상류층 자제 체리티와 결혼하여 풍족하지는 않지만 두 딸과 단란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넘의 맘 한켠에는 어릴 적부터 꿈꿨던 화려한 쇼에 대한 이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다니던 회사가 파산하자 바넘은 이미 무효화된 전 회사의 무역 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바넘의 호기심 박물관을 차리지만 흥행에는 잘 성공하지 못합니다. 고심에 빠진 바넘은 살아있는 게 필요하다는 딸들의 말에 영감을 얻는데요. 이후 본격적으로 신기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던 쇼 PT 바넘의 서커스를 기획합니다. 네, 영화는 초반부터 박력 넘치는 오프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영화의 넘버 중 하나인 더 그레이티스트 쇼를 부르며 서커스 공연을 하고 있는 바넘을 비추다 점점 조용해지더니 그의 어린 시절로 이야기를 시작하죠. 네, 이러한 오프닝으로부터 받은 영화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이제 오프닝 보면서 박력 넘치기 시작하는데 라고 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네, 토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할 말 많죠. 일단 되게 강렬한 곡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영화를 진짜 아예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시작부터 압도돼서 저는 뒤에 나올 스토리들이 더 기대가 됐던 그런 오프닝이었던 것 같고 사실 이 영화를 좋아해서 진짜 셀 수 없이 많이 봤는데 저는 지금도 좋아하는 오프닝입니다. 뭔가 설레요, 보고 있으면. 진짜 자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한다 하는 그런 스타일의 오프닝이어가지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약간 박자도 둥둥 이렇게 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덩달아 나도 뭔가 심장이 뛰는 것 같고. 그죠. 막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와 맞아요. 시작한다 이 느낌. 기쁨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웅장하게 시작한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약간 노래랑 함께 반엄의 과거 이야기를 스피드하게 잘 풀어주는데 그래서 되게 이해하기 편하게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반면에 우리 부다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여기서는 좋게 봤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다행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좀 호기로운 오프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의 성장 과정과 아내 체리티와의 서사까지 좀 짧은 시간 안에 스피디하게 알차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체리티가 그의 인생의 목표로 뭔가 묘사된 것 같아서 로맨티스트 같아 보이는 면모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체리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오프닝이 지나고 나서 반엄과 체리티의 이야기를 보여주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이야기를 보면 뭐 반엄은 상류층 자제인 체리티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 뭐 이 과정에서 장인 장모한테 그러니까 체리티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직업하고 집안 문제로 모욕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잘하면서도 좀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 단란하게 두 딸과 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밀리언스 드림스라는 넘버와 함께 이렇게 얘기를 전개시키는데 패널분들은 이러한 반엄과 체리티의 로맨스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이 로맨스가 영화로 봤을 때는 좀 아름답긴 했지만 나였다면 어땠을 것 같은지 또 같이 말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이후에 나오는 체리티의 성격으로 봐서는 인생을 같이 모험할 동반자를 만났다고 좀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둘의 관계성이 너무 호기로웠어요, 그냥. 그리고 둘의 로맨스가 되게 짧게 그려졌지만 뭐 동화 같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저였어도 인생을 한번 사는 김에 제대로 살아보자 하는 느낌에서 좀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청혼을. 휴잭맨이어서 그런 거는 물론 얼굴도 중요하죠. 물론 얼굴도 중요하지만 인생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얼굴이 중요하죠. 근데 약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상류층 자제로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나와 함께 모험을 떠나지 않을래 하는 그런 남자를 만나니까 이렇게 대한 남자는 처음이야. 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이 대한- 들지도 않았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맞아요. 기쁜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일단 경제적인 차이를 넘어선 이상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비춰지긴 했는데 저는 대체 체리티가 반엄의 뭘 보고 결혼까지 결심했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 인생이잖아요. 네. 결혼은 한 번밖에 아니 두 번 할 수도 있죠. 근데 한 번뿐인 어떤 중요한 그런 건데 대체 뭘 보고 결혼을 했을지. 왜냐하면 저는 반엄이랑 결혼은 못할 것 같거든요. 연애는 되게 모험적이고 즐겁다 하면서 할 것 같은데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돈이 좀 맞아요. 있어야 되는데 뭐 부모님이 부여한 것도 아니고 다니던 회사도 망하고 좀 뭘 믿고 결혼했는지 궁금해지는 그런 로맨스였던 것 같아요. 얘기 들으니까 반엄이 너무 불쌍해지는데. 근데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밀리언스 드림스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본인의 살고 있는 집 옥상으로 올라가가지고 본인 네네. 딸들한테 생일 선물이라고 이렇게 조명을 켜주면서 맞아요. 마술쇼를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보면서 그 정도 낭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면 확실히 인생을 걸고 저 낭만을 끝까지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뭐 제가 너무 낭만파여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엄청난 낭만주의자시네요. 토이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둘이 서로의 결핍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반엄은 일단 하류층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또 체리티는 상류층이다 보니까 되게 삶이 팍팍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둘이 잘 맞았고 그래서 둘의 로맨스도 저는 자연스럽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저라면 결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가 결혼은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반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낭만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현실이다. 현실은 현실이다. 그죠. 저희가 이렇게 반엄의 로맨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로맨스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제 반엄이 다니던 회사가 망한 뒤에 이제 호기심 박물관을 차리잖아요. 네. 근데 그 호기심을 박물관을 차렸다가 또 망하고 딸들한테 아빠 박물관은 너무 죽어 있는 것밖에 없어. 좀 살아있는 게 필요해. 라는 말 듣자마자 약간 특이한 사람들을 모아서 서커스를 꾸리는 과정을 그리잖아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반엄의 모습이 신장이 2m 조금 안 되는 사람을 3m 뻥튀기로 하고
막 체중도 뻥튀기하고 그런 약간 흥행업자, 조금 사기꾼이라고 비춰줄 수 있는 면모들을 좀 나오는데 그런 면모들이 사실 보면서 저래도 돼?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패널분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반엄이란 캐릭터는 과연 어떤 캐릭터 같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보통 주인공이면 조금 잘 묘사하고 착하게 묘사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묘사한 이유가 왜 그런 것 같은지에 대해서 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실 엄청난 사업가라고 생각을 한 게 제가 광고홍보 전공생으로서 광고는 사기다라고 교수님께서 좀 자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원래 사업은 좀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청난 감각을 가진 엔터테이너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측면에서 제목을 좀 위대한 사업가로 바꾸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엄청난 유능한 캐릭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약간 카리스마 같은 게 보이기도 했었어요. 그 네. 장면에서. 맞아요. 토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저도 사업가적인 재능이 되게 뛰어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좀 사기꾼 같다는 느낌도 받았는데 부다님 의견을 듣고 보니까 엄청난 사업가였네요. 진짜 엄청난 재능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소외당하는 사람들 모아서 돈벌이 이용한 거는 사실이니까 당연히 현실이라면 욕을 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보니까 또 되게 매력 있고 재능 있고 뭔가 이제 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업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설득당하신 건가요 지금? 맞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뭐 다층적인 측면을 가진 것도 좋은데 이러한 측면이 조금 캐릭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조금 맞아요. 윤리적으로는 저거 저래도 되나 싶은데 맞아요. 또 보는 거는 우리가 너무 멋진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 그렇죠. 기쁘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듣다 보니까 사업가가 맞는 것 같아요. 다 설득당했네요 지금. 네, 근데 저는 일단 반엄은 사회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을 어쨌든 간에 사회 밖으로 꺼내준 인물은 맞잖아요. 네. 그런 인물도 맞는데 어쨌든 그들을 돈벌이에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모순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자본주의 사회에 딱인 약간 이기적인 인물이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말하니까 이제 꼬리 질문으로 하고 싶은 건데 네.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서커스 단원들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변에서 배척당하던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들에 대한 반엄의 방식은 그들을 돈으로 보는 약간 속물적인 태도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영화는 반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서커스 단원들도 그들 스스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준 은인이라는 그런 시선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들에 대한 반엄의 진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고 더불어 이러한 영화가 사회적 약자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토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반엄의 첫 시작은 이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어린 시절 이야기 중에서 굶주린 자신에게 사과를 건네주던 소녀와의 일화를 떠올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특이한 사람들을 모아서 서커스를 기획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소외된 사람들을 꺼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뭔가 좀 더 설득력 있는 서사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This is me 같은 경우에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또 반엄이나 필립 없이 단원들만 주인공이 되는 유일한 곡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서커스를 준비하는 과정에 등장할 법한 좀 주체적인 분위기의 곡도 있으면 더 좋았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사실 욕이랑 공연은 단원들이 거의 다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반엄만 더 주목받고 맞아요. 좀 그렇죠. 이상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This is me를 사실 영화 외적으로도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네. 맞아요. 커버곡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되게 감동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화 안에 있는 장면들도 당연히 감동적이긴 했지만 약간 그 흐름 자체가 반엄이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제니 린드와의 공연을 보는데 그 자리를 단원들한테 안 내줬잖아요. 네. 그래서 입석으로 보는데 그 연회장에서도 반엄이 지금 바빠 여기 사람들 너무 많아 하면서 쫓아내고 맞아요. 거기에서 맞아요. 모멸감을 느껴가지고 밖으로 나가다 이제 This is me를 부르면서 본인들의 주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네. 그 주체성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이 This is me 말고는 없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이 서사를 조금 가지고 가서 더 이분들의 얘기를 주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캐릭터를 사용하는 게 이 This is me를 보여주고 싶어서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부분이 너무 좋았지만 이 부분밖에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었던 것 같아요. 기쁨님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저는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반엄이 사회적 약자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준 인물이라는 거는 동의를 하는데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좀 강조된 느낌이 들긴 했어요. 특히 초반 쇼에 그 사람들이 나오도록 독려하는 장면에서도 느껴졌는데 결국에 반엄은 약간 그들을 오직 사업 아이템으로만 보거나 아니면 보호해줘야 하는 사회적 약자로 보거나 하는 하나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야망과 선의가 섞인 인물이지 않았나 싶은데 맞아요. 이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묘사가 부족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부다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미 앞에서 좀 다 나왔긴 하지만 영화 자체는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앙상블로만 취급을 했던 것 같고요. 사회적 약자라고는 하지만 사실 반엄은 그렇게 크게 약자로 보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재밌는 사업 아이템 정도? 맞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 충분히 나쁘게 보려면 나쁜 측면이기도 하지만 또 인간적으로 충분한 존중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판단돼서 좀 양면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양면적인 인물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영화에서는 이런 장면들을 너무 밝게 다뤄가지고 심각한 게 맞나? 아니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분명 귀로 들을 때는 저거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휴잭맨 얼굴이 너무 밝아 보여가지고 저렇게 밝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얘기할 거리가 조금 남아있는 영화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 반엄은 이제 상류층을 공략하기 위해 연극 작가였던 필립 칼라일과도 동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제 이를 통해서 서커스단의 업무도 확장해 나가고 더 많은 관중을 공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필립은 그 이전부터 성공한 연극 작가로서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반엄의 어떤 속삭임에 넘어가 버릴 정도로 약간 낭만적인 태도도 가지고 있는 인물인 것 같았어요. 네. 네. 그래서 영화 속에서 이러한 필립 캐릭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기쁨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일단 본인은 상류층에 속해 있지만 되게 상류층, 하류층 구분을 크게 하지 않는 편견이 없는 캐릭터다. 이런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고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줄 아는 약간 낭만가적인 기질이 반엄과 비슷한 면이다라고도 느껴졌어요. 약간 반엄의 젊은 버전 네, 느낌이 맞아요, 들기도 맞아요. 했었어요. 네. 부다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칼라일을 볼 때 이제 원더플로어의 녹음할 크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자로서 봤는데요. 저는 좀 결혼하고 싶은 남자 1위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가볍게 얘기하자면. 오. 야망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의리와 좀 로맨티스트적인 모먼트가 오.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아서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오. 사실 배우의 외모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잭 에프론 배우가 맡았잖아요. 네. 네. 너무 잘생기긴 했어요. 그죠, 맞아요. 그죠. 그렇죠. 특히 이제 바에서 이제 네. 칼라일과 반엄이 서로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밀당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네. 그 장면이 그 두 훈남 배우가 춤을 추고 있으니까 되게 뭔가 무용 같아 보이면서도 그림이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거 보면서도 확실히 인물이 살아야 장면도 사는구나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토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필립이 따분하고 지루한 상류층에서 벗어나고는 싶은데 또 상류층의 특권은 잃고 싶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인물인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깨어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은 인물. 오. 근데 최종적으로 반엄과의 동업을 선택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또 자신의 꿈을 쫓을 줄 아는 낭만적인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 후반부를 통틀어서 제일 매력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약간 반엄하고 비슷하면서도 상황이 반대인 인물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왜냐면 반엄은 하류층이었는데 필립은 상류층 출신이고 서로 연심을 품게 되는 상대가 자신의 그 계급보다 조금 낮은 무용수 앤과 연애 감정을 품게 되잖아요. 필립이.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반엄의 같은 경우는 본인보다 상류층인 체리티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그런 부분을 보면 뭔가 비슷한 커플 두 쌍 그리고 대비되는 두 쌍을 보는 듯한 느낌도 들어서 뭔가
반어음으로 하고 싶은 얘기에 다른 이야기를 조금 필립으로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반엄은 저질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상주를 공략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영국을 방문한 틈에서 만난 오페라 가수 제니 린드를 내세워 미국 순회 공연을 할 계획을 세우는데요. 이제 제니 린드가 오페라홀에서 네버 이너프를 부르는 장면은 정말 영화 내에서도 굉장한 인상을 주었던 장면이었는데, 패널분들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사실 울 뻔했어요. 오. 살짝 눈물이 날 뻔했는데 그냥 이 노래 자체와 그리고 제니린드의 목소리 그리고 휴잭맨의 좀 일렁이는 표정을 보고 있으니까 그 장소에 가 있는 것처럼 감정 전달의 깊이가 되게 남달랐던 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 제니 린드의 얼굴을 굉장히 오랫동안 잡아주잖아요. 네. 그 네버 이너프를 부르면서 이게 클로즈업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잡는데 저는 무슨 아델의 뮤직비디오를 보듯이 흡입력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노래를 되게 잘 부르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들으면서 이 장면을 좀 해제해야겠다, 얘기 나오겠다 했던 것 같았습니다. 기쁜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 장면은 완전 압도되어서 봤던 것 같아요. 약간 과연 반엄의 계획이 먹힐까 궁금했거든요. 그 제니 린드를 내세워서 미국 공연을 하는 게 잘 먹힐까 궁금했는데 잘 먹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니가 노래를 진짜 너무 잘 불러가지고 맞아요. 진짜 압도돼서 저 버스에서 봤는데 완전 멍 때리면서 집중하면서 봤어요. 토이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제가 꼽는 위대한 슈맨의 명장면 중에 하나, 진짜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그 장면 보면 반엄이 되게 넉나간 표정으로 보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네. 저는 그 볼 때마다 반엄이랑 표정이 동기화가 돼요. 그래서 뭔가 제니 린드라는 인물이 사람들이 열광하고 또 반엄이 욕심내는 재능을 가진 인물로 등장을 해야 되는데 표현이 되게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사실 영화 중에서 좀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반엄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상류층으로 넘어가야 될 때다 생각해서 그 공연이 터져야 했던 상황이고, 맞아요. 단원들 입장에서는 평생 오페라홀 못 보다가 이제 보게 된 장면인데 거기서 단원들의 표정이 여기에서 반응이 너무 크니까 뭐지 약간 들러리 서 있는 것처럼 입석에 서 있는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었고, 특히 이제 필립과 뭐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 앤이 이렇게 손을 잡다가 뿌리치는 장면도 이러한 갈등하고 관계가 조금 엮여서 나타난 장면이 노래랑 이렇게 겹쳐지니까 격동적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중요한 포인트를 잘 잡아서 명곡도 잘 배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영화 전반부에 걸쳐서 나온 장면들도 이렇게 인상적인데 후반부에는 또 어떤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부다님, 후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제니의 공연이 흥행에 성공하자 반엄은 제니의 순회 공연에 집중하며 서커스를 필립에게 맡깁니다. 반엄은 가면 갈수록 흥행에 집착하고 필립은 서커스를 잘 운영했지만 갈수록 난입 시위가 심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반엄은 제니와의 스캔들로 가정과 공연 모두 잃게 되고 설상가상 난입 시위로 건물마저 불타고 맙니다. 절망에 빠진 반엄이었지만 곁을 지킨 서커스 단원들의 응원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건물이 아닌 현수막을 치며 지상 최대의 쇼라는 이름으로 재기합니다. 이후 반엄은 서커스를 필립에게 맡기고 자신은 소홀했던 가정의 자리로 돌아가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네, 직전까지도 얘기했지만 사실 후반에서는 이제 영화가 서커스 모형수 앤과 필립의 관계를 자주 보여주잖아요. 흑인 모형수인 앤과 백인 상류층 필립의 관계를 보여주면서 당대의 차별적인 풍토나 이를 극복하는 절절한 로맨스에 대해서 조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필립과 앤의 관계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관련해서 연출은 또 어땠는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영화가 조금 그 당대의 상황을 많이 말하잖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서커스 보고 저질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질쇼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인권 문제 때문이 아니라 저질스러운 것을 쇼에 내보낸다고 해서 저질쇼라고 욕을 하고 가짜라고 욕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 당대에는 어떤 게 더 중요시 됐는지, 사람 인권보다도 볼거리를 속이고 뭐 그게 더 중요했던 시대였던 건지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런 게 많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조금 필립과 앤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부다님은 어떻게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사실 칼라일과 앤의 관계가 반엄과 칼라일 그리고 반엄과 체리티 등 많은 관계들을 좀 대표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니의 공연에서 칼라일이 앤의 손을 잡고는 부모님을 의식하여 놓는 장면이 있는데 그렇게 한 번 상처를 받긴 해도 다시 함께 일어서는 두 여성들이 되게 멋있게 보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넘과 칼라일의 관계에서도 바넘이 칼라일에게 책임감 없는 모습을 많이 보였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자고 손을 내미는 모습이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조금 박대하는데 그들을 두 사람은 이것을 이겨내고 조금 절절하게 나아가겠다 그런 의지가 보인 장면들이 많아서 더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특히 그 같이 2인물을 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장면에서도 좀 절절해가지고 물론 저도 저 두 커플을 응원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기쁜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일단 필립과 앤의 관계와 바넘과 대조되는 점들이 좀 있어서 흥미롭게 볼 수 있었는데요. 바넘은 하류층인데 상류층인 체리티와 결혼을 했고 반대로 필립은 상류층인데 하류층인 앤을 좋아하잖아요. 네. 이런 약간 차별적인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그 아까 말씀해주신 제니의 첫 공연에서 필립이 앤의 손을 잡으려다가 부모님 의식하고 손을 이렇게 갑자기 놓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약간 그런 차별적인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기만 하고 이런 차별적인 시선을 어떻게 해결했다 아니면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필립이 어떻게 노력했다 이런 점들은 안 보여준 것 같아서 그냥 그때 당시는 차별적이었어요. 그리고 끝 이런 느낌이라 조금 아쉬웠어요. 뭔가 그 관계 속에서도 필립이 주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받고 뭔가 애는 그런 차별적 관계 속에 비극적인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처럼 맞아요. 좀 보이기도 해서 네. 조금 아쉽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토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연출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일단 그 필립이랑 앤이 Rewrite the Stars 이것도 네. 같이 부르잖아요. 네. 근데 이 장면 전에 필립이랑 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고도 이제 필립이 앤을 찾아갔을 때 앤이 줄을 타고 위로 올라가 버리는데 필립이 거기서 앤을 따라서 계속 줄을 타려고 하고 앤은 또 그런 필립을 계속 밀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필립이 이제 앤의 세계인 공중고개에 뛰어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필립은 상류층이잖아요. 네. 네. 근데 하류층인 앤의 세계에서 뭔가 사랑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좋았어요. 오, 확실히 영화를 좋게 보신 분답게 해석도 맞아요. 풍부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 생각은 못 해봤는데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한번 영화 다시 보면서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넘은 연애에서 만난 장인을 상당히 박대하고 딸들에게 자신이 당했던 차별을 안 돌려줄 거라고 체리티하게 또 단호하게 말하는 등 더더욱 부와 명성에 집착하는 모습을 후반부에 보여주는데요. 꿈과 희망의 부포로 반짝여 보였던 전반부와 비교하면 조금 급작스러워 보이기도 하는 변화입니다. 패널분들은 이러한 바넘의 변화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저는 솔직히 보면서 왜 이렇게 갑자기 차가워졌어?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던 것 같은데 부다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앞에서부터 보면서 바넘은 상류층인 체리티만을 갖겠다는 목표로 살아왔던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근데 결혼과 이제 많은 것을 이루면서 그 목표를 이미 쥐었고 더 위로 향할 수 있는 목표가 보이니까 좀 안심하고 자만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 방향이 잘못된 것뿐이지 여전히 야망 있는 반짝이는 눈이 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장인을 박대한 것은 사실 저는 이해가 가능해요. 근데 서커스 단원들을 박대한 것이 저는 정말 초심 잃었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딱히 사과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건 좀 별로였어요. 좀 사과라도 하면은 그니까요. 아 그래도 저 사람도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사과 안 하고 넘어가니까 그냥 너무 악덕사장 같이 되어버리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기쁜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너무 약간 급작스러운 변화였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회의적인 생각까지 좀 들었는데 인간은 부랑 명예 앞에서 약간 변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변한 것 같았어요. 토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오히려 약간 이해가 됐거든요. 네. 부모이기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원래 부모라면 나의 자녀들이 내가 겪은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바넘은 어릴 때부터 뭔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결핍이 있었고
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결핍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인물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다 보니까 딸들이 사실 차별받는 이유도 반엄의 출신과 관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좀 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딸들을 계속 발레를 배우게 시키고 맞아요. 상류층하고 놀게 만들고 맞아요. 체리티가 애들은 그럴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그럴 필요 있다고 강권을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를 보면 그런 데에서 비롯된 컴플렉스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자기는 다 가지지 못한 채로 자랐지만 내 딸들만큼은 그런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본인은 누구보다 자유롭게 뛰어놀아야 한다고 하면서 본인 딸들에게는 상류층에게 박힌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이것도 좀 양면적인 측면 같습니다. 네. 좀 더 설명 좀 잘해주지. 그 영화에서. 좀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김에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패널분들은 만약에 자신이 반엄의 상황이었다면 성공을 위해서 영화 속의 반엄과 같은 선택을 하셨을 건가요? 부다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사업가적 면모가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사람을 골라서 이 사람한테 뭐 잘해주고 이 사람한테 박대하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사람도 못 돼서 반엄 같은 선택도 못하고 그렇게 성공하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하셨을 것 같아요. 약간 반엄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면. 아, 능력이 주어졌다면 전 당연히 하죠. 제가 능력이 정말요? 없으니까. 네, 능력만 있다면 뭐든 못하겠어요. 오. 반엄처럼 성공하고 착하게 지내면 되죠. 그러니까. 그죠. 저는 절대로 안 하고 싶을 것 같거든요. 진짜요? 네, 부와 명예 앞에서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해요. 내 눈앞에 만약에 10억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뭐 윤리적인 문제나 내 옛날 꿈 때문에 안 한다? 그건 바보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약간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약간 나만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 안 할 거예요, 저는. 돈보다도 더 네. 중요한 게 있다. 그쵸. 뚝심 있는 분이시네요. 좋은 거죠. 토이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반엄처럼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내 거 약간 이런 식보다는 이 자리가 내가 놀 자리가 맞는지를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였다면은 반엄처럼 할 수 있었더라도 해도 약간 단원들 미안해서라도 안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조금 얼굴을 보면 약해지는 스타일이라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죠. 아니 뭐 웃는 얼굴은 아니었지만 우는 얼굴에 침을 못 뱉죠. 그러니까 미안해서라도 안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반엄처럼 능력이 주어져도 반엄처럼 사는 것도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어려운 문제고 다 각자 잘 양심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죠? 네, 이제 순회 공연을 마친 후에 제니는 반엄에게 자신이 연심을 품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반엄이 이를 받아주지 않자 일부러 마지막 공연 때 입을 맞추어서 스캔들을 일으키기까지 해요. 이렇게 제니와 반엄 그리고 체리티까지 이어지는 갈등이 뮤지컬 장면들과 이어지면서 막 휘몰아치잖아요. 네. 패널분들은 이러한 전개가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저는 후반부에 갑자기 치정극이 개입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라고 약간 당황했었는데 토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근데 사실 반엄의 질주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화 보면 반엄이 언론 플레이를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쇼가 궁금하도록 만드는 걸 되게 잘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언론 플레이로 흥한 자, 언론 플레이로 망한다. 이런 문장이 떠올랐었고 그때도 체리티와의 갈등도 전 되게 좋았던 게 체리티는 반엄과의 결혼에 있어서 부와 명성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도 반엄의 편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전 이런 체리티의 마음이 잘 보이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부다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일단 전개가 정말 별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니와의 관계에서 자꾸 선을 넘을 듯 말 듯 좀 반엄도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는 한번 호되게 당했으니 잘됐다 싶으면서도 이제 체리티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았던 부분 같습니다. 영화가 좀 체리티를 보호를 안 해줬어요. 맞아요.
조금 더 체리티한테 마음을 써줬으면은 그니까요. 이렇게 생각 안 할 텐데 아니 자꾸 제니와 반엄만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체리티가 어쩔 수 없이 불쌍해지게 되는 그런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 초반에는 되게 멋있고 호기로운 여성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뒤로 갈수록 좀 바보 같아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희생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겠지만 그런 부분은 확실히 아쉬운 점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기쁘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약간 갑자기 그런 로맨스가 나와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아까 토이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반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서는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전개인 것 같아요. 제니가 반엄한테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전개가 될 거였으면 그런 장면이 조금 더 그런 연출을 담은 장면이 조금 더 필요했을 것 같아요. 저도 토이님 말씀하신 언플로 흥한 자, 언플로 망한다에 네. 대해서는 확실히 반엄다운 나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마음이 들었는데 관련해서 설명이 조금이라도 감정 묘사가 좀 더 드러났으면 어땠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하네요. 네, 스캔들 이후에는 화제까지 겹치면서 반엄의 성공은 수포로 돌아가지만 한동안 외면했던 서커스 단원들은 그의 실패에도 그를 떠나지 않으며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한때 반엄에게 무시당했음에도 서커스 단원들이 반엄을 지지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더불어 이러한 마음이 이해가 되셨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어요. 부다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자신들을 사회로 꺼내준 은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반엄을. 단원들 모두가 반엄을 만난 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을 텐데 내 인생의 변곡점을 만들어준 사람이면 저 같아도 한 번 더 기회는 줬을 것 같긴 합니다. 토이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영화 끝부분에 당신이 우리를 돈벌이에 이용을 했어도 서커스 단원들은 우리 가족이고 집이다. 집을 되찾고 싶다. 이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또 함께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해서 반엄한테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영화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원들이 반엄에게 다시 돌아가기로 선택한 거를 관객이 납득할 만한 서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기쁘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들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됐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부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그들을 사회 밖으로 꺼내준 인물이니까 제가 그들이었어도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마음으로 반엄에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네. 영화의 엔딩은 반엄이 다시 서커스로 재기한 후에 필립에게 서커스를 물려주고 자신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다 말한 뒤 딸의 발레 공연을 보는 모습으로 끝이 나는데요. 이러한 엔딩에 대해서는 팬분들은 어떻게 느껴주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딸에게 발레 공연을 굉장히 하라고 강권하다가 마지막에 딸의 발레 공연 봤을 때는 딸은 발레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무 역할을 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약간 반엄의 변화를 조금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도 보이는데 포이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제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게 뭔지 그리고 어릴 때 꿈꾸던 행복한 생활이 뭐였는지 제대로 깨달은 반엄을 본 것 같아서 따뜻한 결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프닝 곡이 엔딩에 한 번 더 등장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제 반엄이 어린 시절에 상상만 했던 순수한 꿈이 이루어졌다를 의미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수미상가는 확실히 좋아요. 맞아요. 저도 되게 좋게 봤는데 부와 명예만 쫓던 그런 강박을 버리고 내적 성장을 이룬 걸 잘 표현해준 것 같아서 저도 마찬가지로 따뜻한 엔딩이라 생각해서 아주 좋았어요. 네. 부다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그래 이게 맞지 싶었고요. 요즘에 흑백요리사가 유행이잖아요. 네. 네. 거기서 백종원도 엄청난 사업가고 좀 기질은 좀 비슷하다고 느껴요. 반엄이랑. 맞아요. 근데 백종원은 정말 좋은 사업 아이템과 정신으로 사람들에게 기회도 많이 주고 일도 열심히 하고 가정도 정말 잘 지키는데 네. 반엄은 사실 그렇게 몇 마리의 토끼를 완벽하게 잡는 사람을 못 되는 것 같아서 네. 그냥 가정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다 좋았는데 그 전까지 야망에 불타는 사람이 야망을 너무 쉽게 버린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사실 달랑 줘버리잖아요. 필립한테 서커스를. 맞아요. 네. 자 이제 너가 해로 넘겨버리니까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밀고 당기는 게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약간 맞아요. 그런 감정 변화를 설명할.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안 좋았고 만약에 결말을 냈으려면 이런 결말을 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일부에서는 영화 위대한 쇼맨의 전반적인 줄거리를 다루며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크게 특출이 나거나 참신하지는 않은 이야기지만 오히려 그런 무난함 때문에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2부에서는 영화 안팎에서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나 미처 다 마르지 못했던 감상들도 이야기할 예정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노래죠. This is me 듣고 오겠습니다. I am not a stranger to the dark. Hide away, they say, 'cause we don't want your broken parts. I've learned to be ashamed of all my scars. Run away, they say, no one will love you as you are. But I won't let them break me down to dust. I know that there's a place for us, for we are glorious. When the sharpest words wanna cut me down, I'm gonna send the blood, gonna drown them out. I am brave, I am bruised, I am who I'm meant to be. This is me. Look out, 'cause here I come, and I'm marching on to the beat I drum. I'm not scared to be seen, I make no apologies. This is me. 명작 도파보기 위대한 쇼맨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영화의 줄거리와 인물들을 중점으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는 영화의 비하인드와 영화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짚어보며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위대한 쇼맨은 This Is Me를 통해 제75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수상할 정도로 노래들의 완성도가 높은 뮤지컬 영화로 손꼽히는데요. 패널분들은 이 영화 중에서 가장 좋았던 노래나 장면이 있으신가요? 사실 뭐 영화에 대한 평은 갈릴지 몰라도 영화 OST들은 정말 다 유명한 곡들이라 맞아요. 다들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부다님은 어떤 게 제일 좋으셨나요? 저는 이번 영화를 보고 클라이렉에 빠져서 그런지 그 Rewrite the Stars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사운드 트랙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맞아요. 이 영화가 명작 토파보기에 오른 것도 의심스러울 정도였는데 스토리를 보면 근데 사운드 트랙 하나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This Is Me가 가장 좋았는데요. 제가 만약에 그냥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약간 멸시받고 그렇게 천대를 받으면은 나는 왜 이러지? 이러면서 되게 자존감이 낮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게 나다, 이게 난데 뭐 어떡해 약간 이렇게 인정하잖아요. 자신의 네. 주체성을. 그렇게 인정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가장 좋았어요. 맞아요. This Is Me는 그 백상예술대상에서도 한번 나훈이 선생님하고 김영곡 선생님 커버로 해가지고 오. 배우분들이 단체로 커버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노래도 덩달아 떴었거든요. 오. 맞아요. 노래 자체는 정말 명곡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맞아요. 토이님은 어떠셨나요? 일단 저는 진짜 모든 사운드 트랙 다 좋아하거든요. 진짜 네.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서 돌려드릴 정도로 오.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평소에도 그냥 자주 듣는 찐 최애곡은 A Million Dreams. 이게 진짜 좋은 게 저는 세상 살기 좀 힘들 때 용기를 얻기 위해서 자주 듣습니다. 밀리언스 드림스 초반에 나온 노래인데 되게 좋죠. 맞아요. 맞아요. 가사가 너무 예뻐요. 네, 배우들도 되게 약간 아기자기해가지고 맞아요. 보면서 되게 잘 어울렸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 얘기를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난 건데 사실 영화는 19세기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시대극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래들은 약간 클래식한 뮤지컬 넘버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팝 노래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팬분들은 이 뮤지컬 노래들을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조금 더 클래식하게 갔어도 됐는데 네버 이너프라는 제니 린드가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면 아델의 노래처럼 되게 맞아요. 팝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부다님은 왜 이런 작곡을 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원작이 있는 뮤지컬이 아니다 보니까 다 새로 작곡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과정에서 상업적인 고려가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니 린드의 음악이 그냥 오페라였다면 저는 매력이 조금 떨어졌을 것 같다고도 생각을 해요. 네. 그냥 오페라 때 무슨 파리넬리 영화 보는 것처럼 갑자기 깰 수도 있었다고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 순간에 그런 선곡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토이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흥행을 위한 요소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또 제목이 위대한 쇼맨이잖아요. 네. 그래서 화려하고 경쾌한 분위기를 살리려면 그렇게 좀 현대 팝 스타일을 가져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쁨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두 분과 되게 비슷한데 그런 흥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약간 과거의 풍경은 가져오되 노래는 트렌디하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유행이 된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과거를 배경으로 한다고 해서 너무 클래식하게 노래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매력적인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이 위대한 쇼맨의 작곡을 맡은 파세긴 폴이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디어 에반 헨슨을 만든 제작자라고 해요. 디어 에반 헨슨이 우리 국내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걸 따져보면은 이러한 곡 스타일 자체가 녹아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네. 확실히 나쁘지 않았던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뮤지컬 영화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든 생각으로 이 영화 장르의 뮤지컬이 있고 우리가 흔히 공연으로서 즐기는 뮤지컬이 있잖아요. 네. 이제 둘 다 활발하게 제작이 되는데 서사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좀 매체가 다르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패널분들은 이 두 개의 뮤지컬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으신지 그리고 각각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토이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화 되게 재밌게 보셨으니까. 저는 공연으로서의 뮤지컬은 아무래도 현장감이 있고 또 배우랑 공유하는 게 많다는 게 좀 특색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화로 보여지는 뮤지컬은 시공간의 제한이 없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더 풍부하고 화려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게 특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둘 중에는 사실 영화가 좋거든요. 네. 왜냐하면 뮤지컬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네, 쉽게 맞아요. 접할 수 있는 취미가 아니다 보니 맞아요. 영화가 더 좋은 것 같고 근데 만약에 공연으로서의 뮤지컬의 접근성이 좀 높았다면 저는 공연을 더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토이님의 답변을 듣다가 좀 깜짝 놀란 게 저랑 되게 비슷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뮤지컬은 오케스트라와 이제 앙상블 그리고 주연들의 조화로 오는 현장감이 저는 중요한 극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전 당연히 공연으로서의 뮤지컬을 더 선호하거든요. 그리고 또 각자의 특색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 뮤지컬 영화는 일반 대사와 사운드 트랙으로 바뀌는 부분이 매끄러운 영화들을 전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이님께 좀 추천을 받아서 좋은 오. 영화들을 한번 더 봐볼까 싶습니다. 이따 영화 추천 시간 있으니까 네, 그때 부다님 노트 펴가지고 한번 적으시면 필기하겠습니다. 기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공연으로서의 뮤지컬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는 아직 모르겠고 약간 뮤지컬은 두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감이 좋아서 배우들이 관객한테 주는 전달력이 뛰어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옛날에 해화에서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 감정 전달이 엄청 잘 되더라고요. 네. 엄청 짧은 공연이었는데도 저도 울고 그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뮤지컬 진짜 죽기 전에 한 번쯤 보고 싶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또 뭔가 잘 골라서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냥 공연으로서 뮤지컬 추천받을게요. 오. 공연으로서의 뮤지컬을 볼 때의 느낌은 영화로서 볼 때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로서 볼 때는 뭔가 환상에 빠진다 그런 느낌인데 공연으로서의 뮤지컬을 볼 때는 진짜 나도 스위니 토드 현장에 있는 것 같고 디어 에반에서 현장에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이 어마어마해서 압도가 된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확실히 뮤지컬 장르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위대한 쇼맨에서는 화려한 연기를 선보이는 명배우들이 등장하는데요. 패널분들께서는 그 중에서도 어떤 배우의 연기가 가장 좋으셨나요? 사실 배우들의 연기가 특별히 좋았던 영화이기도 하고 뮤지컬 장르 자체가 배우의 연기력을 상당히 요구하는 장르이기도 한데 네. 맞아요. 부다님은 어떤 배우가 가장 좋으셨나요? 저는 예측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연히 칼라일 역의 잭 에프론 배우고요. 그냥 사실 전 전체적으로 제가 연기력을 감히 평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다 너무 좋은 배우분들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 중에서도 저를 좀 설레게 한
잭 에프론 배우를 꼭 뽑겠습니다. 네. 잭 에프론도 사실 데뷔를 헤어스프레이라는 뮤지컬 영화로 데뷔한 배우여서 맞아요. 굉장히 베테랑인 배우인데 휴잭맨하고도 협업을 하니까 더 살아났던 것 같아요. 특히 그 계속 말하는 바 장면에서의 그 연기가 네. 다른 배우들은 저렇게 연기를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화려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기쁨님은 어떤 배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가 있는데 저는 젠데이아 배우님의 연기가 정말 좋았어요. 특히 This Is Me 부르면서 네. 위에 있는 필립을 이렇게 올려다보는 약간 째려보는 그 장면 맞아요. 있잖아요. 그거 맞아요. 진짜 좋아요. 맞아요. 저는 그게 그 장면이 지나고도 그 눈빛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젠데이아 배우님의 연기가 가장 좋았어요. 토이님은 어떤 배우를 뽑으실 건가요? 저도 젠데이아 배우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마블 팬으로서 스파이더맨의 MJ 역할이 되게 익숙한 배우였는데 네. MJ가 아닌 젠데이아를 처음 본 작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젠데이아의 그런 시니컬하면서도 결의에 찬 듯한 감정 연기가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젠데이아가 여기 나온지를 모르고 봤거든요. 오. 그래서 봤을 때 놀라기도 했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배우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드려보고 싶은 제안인데 만약에 위대한 쇼맨이 한국 버전으로 리메이크가 된다면 예상 캐스팅으로는 누가 좋을까요? 패널분들은 혹시 떠오르시는 얼굴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일단 반엄은 조정석 배우님. 오. 대체 되게- 불가죠. 맞아요. 되게 잘하실 것 같고 맞아요. 네. 또 필립은 이제 최근에 노래 커버도 하셨던 도경수 씨 오. 잘하실 것 같고 저는 앤이 이분이 꼭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이선빈 배우. 오. 저는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 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시고 맞아요. 맞아요. 또 그런 앤의 시니컬한 모습을 잘 표현해 줄 것 같아요. 기쁨님은 어떤 배우가 떠오르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한 분밖에 생각을 못했는데 방금 이선빈 배우님 말할 때 저 지금 몸에 소름 돋았거든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반엄 역의 최재림 배우님? 아세요? 비싼 자동차. 맞아요. 엄청나죠. 네. 최재림 배우님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연기도 네. 잘하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사업가 같은 이미지 좀 있지 않아요? 네. 맞아요. 이 질문 보자마자 딱 생각이 났어요. 딴 건 몰라도 야망 하나는 네, 맞아요. 정말 아주 파워풀하게 표현하시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 부다님은 어떤 배우가 떠오르셨나요? 저는 사실 조정석 배우님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네. 조승우 배우님 네. 아니면은 유지태 배우님 오. 좀 유지태 배우님이 쇼맨십 있게 나오는 영화들을 많이 하셨다 보니까 예. 네. 유지태 배우님이 좀 많이 생각났던 것 같고요. 네. 조금 젊은 배우로 생각을 해본다면 개인적인 취향으로 지창욱 배우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오. 잘 좋네요. 어울려요. 정말요? 네. 칼라일로 하면 네, 되게 좋을 맞아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칼라일도 잘 어울리고 뭐 반엄도 되게 이끄는 힘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휴잭맨을 대체할 배우가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휴잭맨을 할리우드 최고의 뮤지컬 배우로 생각하는데 네.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저는 휴잭맨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석 배우 아니면은 그만큼 몸을 쓸 배우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확실히 이 배우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 P.T. 반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꿈을 가진 낭만가로 그린 영화와 다르게 실제의 반엄은 더 돈을 밝히고 심지어는 공연을 위해 단원들을 학대하기까지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매우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영화가 사실상 미화 및 왜곡을 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패널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불어서 영화적 재미와 의도를 위해 왜곡과 윤색이 어느 정도로 허용돼야 하는지도 좀 묻고 싶어요. 부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살짝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네. 영화의 재미를 깎아먹는 요소가 왜곡과 윤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각색 자체가 누군가에게 폭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역사와 실화를 바탕으로 다룬 작품들은 특히 예민하게 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P.T. 반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공부 아닌 공부를 할 수 있던 시간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PR을 배우는 시간에 P.T. 반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배우거든요. 왜냐하면 쇼 비즈니스의 시초에 해당하는 인물이라서. 맞아요. 근데 그 인물이 가진 조금 안 좋은 면들이 꽤 있긴 한데 영화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을 언급은 해야겠고 근데 이 인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기는 싫고 라는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느껴진 연출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영화에 좀 심한 아쉬운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진솔하게 다가가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언급을 해야 되는데 네.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은 확실히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악평만 한 것 같아서 토이님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사실 저는 이 포인트 때문에 위대한 쇼맨이 제 인생 영화가 되지 못하고 최애 영화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뭐 인물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새롭게 각색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대한 쇼맨도 그랬으면 더 제가 마음 놓고 찰찰 털어서 좋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제 영화의 팬 입장에서는 진짜 속상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데 삭제하는 장면이나 부분이 생기면 아까 부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는 그냥 폭력으로 다가갈 수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오히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깊게 다뤄가지고 논란이 될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더 했어요. 맞아요. PT 바남이라는 인물이 확실히 양가적인 면모를 가진 인물이니까 이런 논란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마지막에 서커스 건물이 불타고 단원들이 다시 돌아온 장면은 실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인물이 과연 쇼 비즈니스의 창시자이자 위인인가 아니면 사기꾼인가 아니면 학대했던 약간 인종차별주의자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영화 외적으로도 더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 그 부분을 조금 안 다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네. 네, 2부 마지막 질문입니다. 위대한 쇼맨을 보면서 떠올렸던 영화나 같이 봤으면 하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토이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떠올랐던 영화는 뮤지컬 영화는 아니고 네. 캐치 미 이프 유 캔이 좀 떠올랐거든요. 네. 왜냐면 이 영화도 되게 실존 인물을 가지고 그 인물의 범죄 행각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나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보면서 뮤지컬 영화는 아니지만 생각이 많이 났던 것 같고 그리고 보다님을 위해 뮤지컬 영화 하나를 추천드리자면 네. 틱틱붐이라는 아. 뮤지컬 영화 혹시 아시나요? 앤드류 네. 가필드 나오는 영화. 맞아요. 이것도 진짜 명작이거든요. 어. 이거는 보다님과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이제 갑자기 노래를 듣뜸 시작하는 게 싫다라고 네. 했던 제 친구에게 제가 추천해줬었는데 네. 너무 만족하면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틱틱붐이 뮤지컬로도 또 다시 나온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부다님은 어떤 영화 말씀하실 건가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계기로 저희 펀치 드렁크 무비에 방송으로 올라왔던 맘마미아를 한번 봐야겠다고 오. 결심을 했는데요. 뮤지컬 영화를 좀 즐겨보지 않았었는데 네. 이제 사운드 트랙을 듣는 재미가 있으니까 네. 뮤지컬 영화가 좀 흥미롭게 다가왔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방송만 들어봤던 맘마미아를 한번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영화 끝나고 나서 사운드 트랙을 계속 듣다 보면 이 영화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했던 점도 다 잊혀지는 것 같아서 그 사운드 트랙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해준 영화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위대한 쇼맨뿐만 아니라 모든 음악 영화들이 되게 그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요. 기쁨님은 어떤 영화 생각나셨나요? 저도 모든 사운드 트랙이 좋은 비긴 어게인이 생각이 났어요. 오. 비긴 어게인 보고 나서도 그 사운드 트랙 계속 돌려 들을 정도로 노래가 너무 좋았거든요. 비긴 네. 어게인도. 근데 이번 위대한 쇼맨도 어김없이 지금 제 플레이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네. 오. 노래가 다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비긴 어게인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토이님 엄청 뿌듯해 하시네요. 네, 저 지금 기분이 너무 좋네요. 저희가 이제 온더풀 6기 하면서 음악 영화에 대해서 원카, 비긴 어게인 그리고 위대한 쇼맨까지 다루게 됐는데 네. 확실히 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도 음악 영화는 통하는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음악으로. 네, 2부에서는 위대한 쇼맨을 구성하는 요소들과 영화 안팎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모든 면에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영화는 아니었지만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영화 속 화려했던 장면들이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르는 것을 보면 좋았든 싫었든 인상적인 영화라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면 별로라는 의미에서의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다는 의미에서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위대한 쇼맨을 평가해볼까요? 일단 매를 먼저 맞자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온더풀 하면서 이 점수를 주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저는 처음으로 1점 주겠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말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네. 1점까지 주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방송을 하려면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듣는 분들의 감흥까지 제가 망칠 권리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제 개인적인 성향은 잠시 가둬두고 이제 열심히 얘기했던 거죠. 하지만 영화에 대한 제 점수는 조금 박합니다. 1점 펀치 드리고 한 줄 평은 클립으로 봤던 감흥이 전체 영화보다 크다 로 하겠습니다. 진짜 세네요. 그니까요. 죄송합니다. 좋아하시는 분들. 무단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우선 이제 온더플로 오기부터 하면서 이 점수를 처음 줘보는데요. 저도 우선 펀치고요. 4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한 줄 평은 위대한 사운드 트랙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토이님 표정이 좀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기쁨님은 어떻게 주실 건가요? 저는 그래도 드렁크예요. 오. 드렁크고 6점이고요. 네.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근데 전개가 확 바뀌거나 따라갈 수 없는 감정성 같은 게 좀 아쉬워서 6점을 드렸고 네. 하지만 노래는 다 너무 좋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한 줄 평은 아쉬운 스토리 최고의 넘버입니다. 토이님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저는 드렁크 8점이고요. 평소에 저라면 6점을 줬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반엄을 미워하는 장면들이 되게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감독이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랑 음악의 조화가 저한텐 나름의 용기가 됐던 기억이 있어서 8점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아마 반엄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10점을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한 줄 평은 그럼에도 영화의 음악은 유의미하다. 맞아요. 저희들한테 하는 말 아니죠? 방송을 끝내기 전에 반엄과 체리티의 꿈과 사랑을 노래하는 곡이죠. A Million Dreams 듣고 오겠습니다. I close my eyes and I can see a world that's waiting up for me that I call my own. Through the dark, through the door, through where no one. 지금까지 마이클 그레시 감독의 영화 위대한 쇼맨을 덮어보았습니다. 적어도 노래와 배우의 안에서는 전 세계 뮤지컬 영화 중에서도 할리우드가 세계 최고라는 것을 다시 확인한 듯한 영화였네요. 가장 고귀한 예술은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영화의 끝을 장식하는 이 말은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존인물 P.T. 바넘이 남긴 말입니다. 이 말은 실존인물 바넘에 대한 언사만이 아니라 위대한 쇼맨에도 해당하는 말처럼 보이는데요. 영화는 때론 거대한 뮤지컬 장면에 치중하느라 대사와 캐릭터의 깊이가 얕아지기도 하고 장면에 있는 이야기들은 빈약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넘과 그의 단원들이 펼치는 압도적인 공연을 보았을 때, 필립과 앤의 절전한 안무를 보았을 때, 제니 린드의 감동적인 열정을 들었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마음이 통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일 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화에 대해 악평을 쏟을 수는 있어도 이것이 급떨어지는 예술이라 비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예술에게 있어 어떤 동력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더더욱 말이죠. 펀치 드렁크 무비 명작 도파보기 시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의 제로 패널의 부단 기쁨 토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